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도남입니다. 오늘은 많은 입문자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배달대행 오토바이를 고르는 기준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크를 고르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배달 입문자에게 있어 바이크를 고르는 팁과 제원 및 스펙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를 고르는 기준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먼저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하자면 가격과 내구성 및 연비, 그리고 안전장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와 별개로 바이크 또는 스쿠터를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의 차이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으로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로는 보통 디스크 브레이크와 드럼 브레이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구동 방식에 대해 말하자면 설명이 길어지므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드럼보단 디스크가 좋으며 드럼일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앞뒤 둘 다 디스크 방식이라면 더 안전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료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연료 공급 방식에는 인젝션과 카뷰레터가 있으며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당히 길어지므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카뷰레터인 경우 아날로그식인 반면 인젝션인 경우 전자식 연료 분사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젝션인 경우 최신식인 반면 카뷰레터인 경우 가격이 저렴하며 오래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진을 식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엔진을 식히는 방식에는 순냉식과 공냉식이 있으며 125cc 이하 바이크인 경우 보통 공냉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냉식인 경우 머플러 있는 쪽 안으로 프로펠러가 보이는데 만약 이 부분이 커버로 막혀 있거나 프로펠러 대신 라디에이터가 있다면 순냉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냉식인 경우 냉각수로 열을 식히는 만큼 성능이 더 좋지만 라디에이터를 비롯하여 부품의 수가 많아 무겁고 값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체크하신 다음 본인의 취향 또는 기준에 부합하는 바이크 또는 스쿠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바이크를 고르는 기준과 제원 및 바이크 종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대행에서 바이크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가격입니다. 바이크 가격은 실질적으로 바이크를 구매 또는 렌탈 리스를 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배달 수입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입문자시라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크 가격은 유상종합 설계 시 배기량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어 바이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을 가장 중점으로 본다면 대중적으로 타고 있는 125cc가 아닌 100cc급으로 추천해 보겠습니다. 125cc와 100cc는 25cc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차종에 따라 소형과 중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보험 부분에 있어서 큰 가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기준 설계사를 통한 유상 운송 종합으로 신차 구입 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비가 보통 100cc 기준 200만원인 반면 125cc 기준 300만원으로 대략 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0cc급으로 보험비도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괜찮은 바이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대림사의 CT가 되겠습니다. CT 같은 경우 다른 스쿠터와 달리 언더본 계열로 비즈니스 바이크이며 종류에 따라 CB115라고 불리는 CT 베스트, 그리고 CT 100과 CT 에이스2로 나뉩니다. 그리고 CT와 더불어 언더본으로 유명한 혼다의 슈퍼커브가 있지만 배기량이 109cc이므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본의 대표격인 CT100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T100인 경우 배기량 99.7cc로 차종은 소형에 해당되며 엔진을 식히는 방식은 공냉식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 앞디스크, D드럼에 가격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언더본 바이크의 장점으로는 내구성과 연비가 있으며 처음 스쿠터를 접하시는 분이라면 조작법에 대해 어려우실 수도 있으나 사실 조작은 정말 간단하며 추후 조작법에 대해 다른 영상을 통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100인 경우 원심 클러치를 적용하여 엔진 출력에 따라 기어를 자주 바꿔가며 일을 해야 하며 장시간 근무 시 잦은 기어 변속으로 인해 피로도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스쿠터와 배달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패스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림사의 VF100 모델이 되겠습니다. VF100 같은 경우 형제 모델인 VN100이 있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VF100에 대해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VF100 같은 경우 정말 널리 쓰이고 있는 스쿠터이며 실제로 배민라이더스, 그리고 도미노피자 등 많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배달용으로 쓰는 바이크이며 저렴한 가격에 100cc 이하인 낮은 배기량으로 인해 저렴한 보험비와 값싼 부품값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이크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잔고장은 좀 있는 편이지만 저도 3년째 근무로 잘 타고 있으므로 내구성은 생각보다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원을 살펴보자면 배기량 99.8cc에 유로 4 엔진을 적용하여 쓰고 있으며 브레이크 같은 경우 앞디스크, 뒷드럼의 가격은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타면서 근무하고 있는 바이크라 다른 스쿠터와 비교하여도 크게 출력에 대해 나쁘지 않으며 배달 대행 특성상 킥과 달리 장거리가 별로 없으므로 가격만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조루 배터리와 라이트 및 기타 부품들이 잘 나가는 반면 작은 차체와 낮은 승차감으로 인해 차간 주행이나 고속 주행 시 안정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속은 최대 80km이며 그 이상은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KR 모터스의 델리로드가 되겠습니다. 델리로드 같은 경우 델리로드 A와 델리로드 W로 나뉘며 델리로드 A 같은 경우 99.9cc의 배기량이며 공랭식의 브레이크 같은 경우 앞뒤 둘 다 디스크의 가격은 출시가 199만원입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 아날로그와 전자식을 같이 채택하여 쓰고 있으며 장점으로는 다른 저렴한 스쿠터와 달리 기름 탱크 주유구가 밖으로 나와 있어 트렁크를 제껴 주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수납 공간 및 USB 포트가 기본으로 달려져 나옵니다. 이렇게 가격이라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사용하기 괜찮은 모델로 CT와 VF100 그리고 델리로드를 꼽았고요. 비슷한 200만원 가격대의 스쿠터 종류로는 스즈키사의 어드레스, 그리고 혼다의 벤리 및 SCR 110알파, 그리고 슈퍼커브 등이 있지만 보험 같은 경우 100cc 이하인 경우 소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가격 및 가성비 면에서 일단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구성 및 연비가 좋은 바이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언더본 바이크는 다 좋으므로 언더본을 제외한 스쿠터로 좋은 제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연비 및 내구성으로 좋은 스쿠터를 꼽자면 혼다사의 PCS 125와 SCR 110알파가 되겠습니다. 위 바이크들은 정말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비 및 내구성이 좋으며 SCR 같은 경우 일명 좀비 바이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PCS 같은 경우도 엔진의 좋은 내구성으로 인해 많게는 30만 km까지 타는 바이크로 유명합니다. 그럼 먼저 PCS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S 같은 경우 125cc로 순행식 단기통이며 앞디스크 뒷드럼으로 가격은 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달 대행계의 양대 산맥을 꼽자면 PCS와 MX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모델 중에 하나이며 각종 편리한 스마트 키 및 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들링 스탑, 그리고 멋진 디자인으로 인해 많은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모델입니다. 단점으로는 ABS의 부재와 뒷드럼 브레이크 구성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평이 많으며 주행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급 브레이크를 자주 쓰고 조금 터프하게 주행하는 분이라면 무조건 안전한 MX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PCS 같은 경우 CBS 연동 방식을 채택하여 앞뒤로 브레이크가 연동하여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주긴 하지만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 바퀴가 잠기기 때문에 초보 라이더 같은 경우 무서운 나머지 브레이크를 더 세게 잡는 경향으로 인해 슬립을 많이 하므로 바이크가 처음이시라면 나중에 소개할 MX를 무조건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125cc 스쿠터 중에서 PCX와 MX를 놓고 본다면 축구계의 메시와 호날두 같은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이므로 본인의 스타일이 안전함이 우선순위라면 MX, 그리고 편의 장비와 연비 및 내구성이라면 PCS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PCS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SCR 110알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R 110알파는 108cc로 공랭식 단기통이며 앞디스크의 뒷드럼, 가격은 24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CR9 모델 같은 경우 100cc로 나와 보험 가격도 저렴하지만 110알파 같은 경우 100cc 초과로 인해 125cc와 동일한 보험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크 가격이 PCS에 비해 많이 저렴하며 내구성 또한 좀비 바이크로 불리기 때문에 자본이 여의치 않으신 분이라면 보험비를 제외하고 충분히 가성비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장비로 좋은 바이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대행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로는 뭐니 해도 바로 AB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BS란 바퀴 잠김 방지 시스템으로서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잡게 되는 경우 바퀴가 잠기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바퀴 잠김 현상을 방지하여 바퀴가 잠기지 않게 되어 바이크가 슬립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ABS가 달려있는 경우 부품 비용으로 인해 제조사에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으므로 저배기량의 스쿠터 같은 경우 안 달려져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배달 대행으로 탈만한 ABS가 달려 나오는 모델들을 보자면 야마하의 MX125, 스즈키사의 버그만 125, 킹코의 다운타운 125, SYM의 크루싱가 Z14, 대림의 XQ125 등등 많은 모델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도로 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모델은 당연 MX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 중 모델을 위해 일부러 배기량이 더 높은 커터급 바이크인 엑스맥스와 포르자를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종 소형 면허가 있어 탈 수는 있으나 사실 위 커터급 배기량 같은 경우 동네발이라 하는 배달 대행으로는 유지비 및 보험 가격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행 일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125cc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BS의 대표격인 MX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X는 125cc로 순행식 단기통이며 앞뒤 둘 다 디스크 방식의 ABS가 달린 제품으로 가격은 총 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ABS가 장착 달린 가장 대중적인 바이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MX 역시 고질병인 몇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복불복인 내구성입니다. 저 역시도 MX를 몇 개월 타왔지만 단점으로는 MX 유저들이 가장 흔히들 말하는 오일 감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스쿠터도 똑같이 존재하지만 MX 같은 경우 실제로 엔진 오일 교환 후 교환 주기가 길어질수록 엔진 오일을 먹는 경향이 강하며, 저 같은 경우 이유 모를 구슬 굴러가는 소리로 인해 구동계 쪽도 열어보았지만 결국 스타터 모터 불량 등 엔진 또는 구동계 이상음에 대한 문의가 실제로 많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이유로는 역시 AB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25cc급으로 ABS가 달린 제품군을 놓고 본다면 XQ125, 버그만 125 등 크기가 빅스쿠터인 반면 MX 같은 경우 폭이 크지 않은 바이크의 스포티한 주행 질감으로 인해 도로 위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앞뒤 둘 다 디스크 채용 방식은 정말 안전 부분에 있어서 믿고 탈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약해보자면 바이크를 고를 때 체크할 부분은 드럼보단 디스크, 그리고 공랭식보단 순행식, 마지막으로 카브레터보단 인젝션이 되겠고요. 그에 따른 가격은 옵션에 따라 비례하므로 본인의 원하는 디자인 또는 취향에 따라 앞서 소개한 안전장비 유무, 그리고 가격 및 내구성에 따라 바이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바이크를 선택함에 있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